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개념편부터 질문을 받을까? 개념편 숙제했던 건 76, 77 하고 그 다음에 84, 84부터 87 77에 2번 77페이지 1번 페이지 77페이지를 하실 거고 반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치 이등변 삼각형처럼 그려놨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죠. 대충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일부러 한쪽에 좀 치우치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일각도를 72도 이렇게 했을 때 요 각 P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는 A에서 O 지나서 B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름이 되시죠.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의 원주각이 90도가 될 거야. 지금 원주각은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각을 그릴 겁니다. C, B를 연결해 볼까? C부터 B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각 A, C, B가 90도가 될 거예요. 됐죠? CD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OCD에 대한 원주각인 각 CBD는 72도에 대한 2분의 1의 값, 36도의 값을 가질 겁니다. 맞니? 그러면 삼각형 PCB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 P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90도고 얘가 36도인 상태니까 90 마이너스 36이고 94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 얘도 같은 형태의 문항인데 얘가 아까 1번이었지? 요번에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5점이 있는데 이 5점을 지나가시는 각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접선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이 각도를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죠. 여기가 A점, 여기가 C점. 저 위에 있는 녀석이 B점이고 각도는 C점에
얘도 BC가 지금 뭐야? BC가 지름이죠. 그 BC가 지름이니 여기서 이 AC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각 BAC가 90도가 되시겠죠. 됐니? 그리고 각 CA, P는요 각 A, B, C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각도가 27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삼각형 ABC에서 각 BCA는요 여기가 이제 90도라고 처리했으니까 90-27에 63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삼각형 APC에서 볼 때 x와 27도를 더하면 외곽이 63도로 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의 값을 이렇게 낼 거야. 됐을까? 자, 또 다른 거 대답변에서 이런 질문 없어? 안 해왔냐? 샤프 집어도 나에게 없지. 샤프 있는 사람 없어? 학원에 대해 물건이 별로 사실 없어. 84쪽에 2번? 이거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설명을 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문제 자체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설명을 해야 돼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3명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4명이라는 뜻이고 얘가 5명이라는 뜻이고 얘가 2명이고 얘가 1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동 시간이 3시간인 사람이 3명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3시간, 3시간, 3시간 맞아? 4시간인 아이들이 4명이니까 4, 4, 4, 4 5시간 아이들이 5명 6시간이나 했는데 2명, 7시간이나 1명. 이게 지금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변량값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변량을 나열하면 이렇게 변형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중앙값과
최빈값을 보자고 했으니까 중앙값은 전체 지금 우리가 15명이 아니니까 7번째, 8번째 아이가 중앙값이 되시겠지. 그래서 A 값은 5요. 이렇게 나열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은 새끼는 5시 가는 새끼죠. B가 똑같이 5입니다. 문제는 A-B 값을 나오고 있으니까 0이 되겠죠. 또 다른 건 87 중에서 3번. A, B, C, D의 평균이 5고 표준 편차가 3일 때. 이거는 오늘 안 그래도 할 건데. A, B, C 대 평균이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4로 나누면 5m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C-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D-5의 전체의 제곱을 4로 나누면요. 표준 편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이거 우리는 분산이잖아.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요. 근데 A 플러스 2, B 플러스 2, C 플러스 2, D 플러스 2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B, C 더하기 B, D 더하기 B고 얘를 4로 나눈 건데 아니? 그러면 이걸 A, B, C, D와 E를 나눠서 보면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그리고 2는 다 모아서 보면 4의 8이죠. 됐니? 이 값이 지금 5잖아. 여기가 2고. 여기 계산하면 7 아니? 그렇지? 그래서 평균은 7이 되는 거죠. 근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2에서 7을 빼가지고 제곱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2에서 7을 빼가지고 제곱할 거고 C 플러스 2에서 7을 뺀 다음에 제곱할 거고 B 플러스 2에서 C를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이 녀석을 4로 나누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근데 이거 A-5의 제곱, B-5의 제곱, C-5의 제곱, D-5의 제곱이네? 4분? 근데 그 새끼 3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이 새끼는 3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겠다는 거니까 3이죠? 그래서 평균은 7, 표준 편차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이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1번에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일단은 노관을 좀 떼오라고 한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제일 처음에 평균이 7이라고 했으니까 6에다가 10에다가 x, y, 7을 더해서 5로 나누면 7이 되셔야 되는 거죠. 35고요. 더하면 23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x 플러스 y가 12가 돼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줬죠. 그치? 자, 두 번째. 우리가 평균이 7이었기 때문에 편차를 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편차를 구하면? 얘를 빼면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빼면 계산이 안 되죠. x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될 거고. 얘를 빼면 y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7에서 7을 빼면 0이기 때문에 할 건 없고요. 어쨌든 5마리의 아이들이니까 얘는 5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까지 2.8이죠. 그치? 전개할 겁니다. 전개를 다 할 거고요. x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y의 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그치?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x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4y가 나옵니다. 됐니? 여기서 10 나오고 49 나오고 49 나와서 98에다가 108이 나오네요. 뒤에 숫자가. 얘가 2.8입니다. 14입니다. 넘어가시면. 그렇지? 여기서 써있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14에 x 플러스 y인 거죠. 그러면 이 녀석과 계산해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 여기다 11을 갖다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6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얘기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얘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0 나올 거고요. 얘가 14. 됐어? 그러면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73입니다. 됐어? 또? 사용이 끝? 나영이 질문 없어? 개념편은? 없어? 영원이 개념편에 질문 없어? 그러면 유형편으로 갑시다. 유형편은 어디 있어? 70에서 73 활용해야 됐었고요. 70에서 80 배워줬어야 되는데. 질문을 볼까요? 오늘 게 많아? 73이고 하나씩 볼게 여기다. 73에 뭐? 70에 4고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x의 값을 그냥 못 구하겠으니까 어디다 옮기면 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 레오나 핸드폰을 두고 와. 수업 시간에 그러고 있지 말고. 자, 유형편 70페이지의 4번. 오늘은 좋게 말했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가면 안 간다.
하면 이제 풀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선 하나만 그리고 풀려요. 이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 A와 D만 연결하는 문제가 풀립니다. AC에 대한 AC, 호 AC 입장에서 보면 각 A, B, D나 A, B, C, A, B, C나 각 A, B, C는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맞지? 그러면 얘가 26도고 여기가 26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더 가서 각 A, D, B는 50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B, D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각 B, C, D는 각 B, A, D와 같을 거고 여기가 X일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 형태에서 삼각형 PDA 입장에서 보면은 이 X와 27을 더하면 50도가 되겠죠. X는 23도. 자, 계속 얘기하시죠. 6번.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옮기면 풀 수 있을 것이냐.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원주각에 관한 문항들은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중학교 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문항에서는 각을 구하려고 도조선을 그리고 평행선을 찾고 각 같은 걸 찾고 뭐 이렇게 합동인 걸 찾고 했었는데 원주각은 그거 없어요. 어느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로 옮기면 같아질 것인가. 이걸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 A, B가 나왔다라고 하는 A, B가 원의 지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항상 우리는 90도로 어디다 두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X에 대한 게 이렇게 이제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제 X라고 잡고 여기 C라는 걸 잡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이 점을 잡아서 얘네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아서 여기 각도 20도를 줬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0도짜리가 필요하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디가 이동할 게 없죠. 각이 이동할 게. 90도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전히 각이 이동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할 수 있는 관계가 생겨요. 90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A, B가 지름이니까 각 A, C, B를 90도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B, C의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이용을 해서 각 B, B, C하고 각 B, D, 2죠. 각 B, C, E를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0도 여기로 옮겨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 X의 값이 70도가 되겠지. 됐을까요? 아우 잠깐만 앉자. 힘들다 이거 계시. 말해요 말은. 잠깐만 앉았다가 일어날 거야. 6번. 잠깐만. 뭐라고? 6번. 계속인 거야? 거의 다 갔는데 어. 5 플러스. 어디까지 했는데 5 풀었어? 대충 다 구해놨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BAC가 몇 도? 50도.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들 안에 있는 거 어디? A하고 원점하고 B. 그거는 의미 없고. 원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야. D, B, C 못 구했어? 네. 왜? DC A는 그랬어. D, D, B, C. 야, AD랑 DC가 길이 같다고 표현되잖아. 네. 그러면 A, B, D랑 D, B, C랑 같은 거 아니야? A, D. A, B, D와 D, B, C와 그럼 먼저 다 풀었잖아. 50도, 32도, 32도를 180도에서 빼면 되죠. 됐어? 그럼 66도 나오겠어요. 됐어? 네. 114도니까 걔네가 모여서 66도가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되겠죠. 그건 뭐 다 풀어놓고 왜 못 풀고 그래? 또 안 되는 거 이게 수야. 19.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 이거 문제 풀었잖아. 제가 대충 그렇게 저번 시간에 이게 오각형은 우리가 갖다 쓸 수 없으니까 뭐 하자고 했어? 사각형으로 바꿔줘야니까. 여기가 110도야. 그리고 여기가 66도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선하가 연결하면 어떻게 돼? 사각형 ACDE가 내적 사각형이 되니까 거기서 너네 뭐라고 할 거야? 각 E, A, C가 70도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BC호에서 보면 각 BAC가 60도의 절반 아니야? 이거 저번에 했던 거야.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풀어왔어야 될 문제야. 저번 시간에 이 오각형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풀어드렸었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또, 19도. 각도가 없다, 각도가 없다. 하고, A, C, B의 값이 50도일 때, C, 얘는 좀 그렇죠. 이거는 못 풀 수 있겠다. 네, 풀어놓고 하면 원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림이 그래서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하겠다. 내가
이게 이제 요각도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거든요. 어? 55도 아니고 50도. 아, 50도? 네, 50도.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각 A, B, A, C, B, A, O, B는요. 여기 5점을 잡아서 말하는 건데. 됐니?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O, B는 2배의 각 A, C, B라고 얘기를 해서 100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각 A, D, A, O, D 하고 각 D, O, C는 같은 각이니까 EA 그렇지? 중심각이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각 COE 이꼴 각 EOB는 EB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EA에다가 EB에다가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각과 이 녀석의 중심각과 이 녀석의 중심각과 이 녀석의 중심각을 모은 거니까 여기다 100도까지 더하면 360도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B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얘를 넘겨서 2로 나눌 거니까 30, 260에 130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안해. 4A 플러스 4B고요. 됐어? 그러면 65도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네.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만 하나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각 D, E, C는 2분의 1 각 D, O, C니까 A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각 B, C, E는 2분의 1 각 B, O, E니까 B예요. 요만큼이. 됐어? 그러면 삼각형 CNE에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C NM은 여기 써있는 CNE 삼각형의 외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 더하겠지? A 플러스 B 됐어요? 근데 A 더하기 B는 우리가 얼마였어? 65도였죠? 됐어?
그림은 복잡한데 답은 쉬워요. 그냥 20이죠.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내가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을 외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BC의 외심과 DBC의 외심이 겹치고 있죠. 그런 건 이 녀석을 동시에 지나가는 어떠한 원이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더 내려갈 거고 더 내려오겠지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무슨 소리냐? 20도가 아니라 40도구나. 각 EBD는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이거부터 쓸 거거든요. OED에서 봤을 때 각 EBD에다가 2배를 때리면 각 EMD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20이잖아. 여기 40도겠지. 맞아? 원 있고 저평가 그려져 있고 평행선도 나왔네. 그래 놓고 구하라는 게 DB P 뭐 이건 그냥 구하면 되고 A, P, C를 구하려고 하면 저 각도를 구해야 되니까 저 각도를 구하려고 하면 쟤를 연장했을 때 각도를 구해야 되니까 지랄 맞네요. 아니면 저거를 놔서 평행선 저걸로 가도 되겠구나. 누가 원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원 그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냥 그릴래 대충 모르겠다 이제. 계속 이쁘게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서 못 그리겠어. 대충 그리자. 중심이 여기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 중심, 여기 A점, 여기 B점, 그리고 접점, 여기 D점 이렇게 그려져 있고 평행선, 여기 C점, M점, 그리고 이 각도, 여기 B점 구하시오. 나와 있는 거 여기 25도. 또 지름 지났잖아. 지름 지났으니까 지름을 써먹기 위해서 A부터 D를 연결할 거야. 지름을 지난 것도 지름을 지난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저 25도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니까 현에 대한 원주각도 써먹어야 되거든.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A, D 연결하셔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각 BD가 각 BAD다. 접근각 그래서 여기 25도 됐니? AB가 지름이다. 그래서 각 ADB는 90도. 그러면 여기 90도. 됐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각 A, B, D가 90-25, 65 하나 구했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서 두 번 구해야 돼. 아니야, 저걸로 구하자. 여기에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름 하나 좀 잡아줄게요. ABC 그냥 P, Q라고 쓸게요. 됐니? 각 A, Q, D는 1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115도, 65도. 맞지? 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적합하게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 어쨌든. 됐어? AD랑 아니 AD가 아니라 AC랑 B가 평행. 거기서 각 AQD 이꼴 각 CAD 각 AQD는 아닌데 이거 잘못 썼다. ADQ다. ADQ, ADQ. 그래서 우리는 얘가 65. 그러면 여기가 65. 됐니? 그러면 각 CAB가 40이라는 얘기죠? 맞아? 여기가 40. 됐습니까? 제가 40이면 BC호에 의해서 우리는 각 CAP는 각 CDB가 되고 DB가 40도 여기도 40도 이렇게 되는 건가? 됐어? 그러니까 각 APC는 18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5 75 됐을까? 아이고 힘들어 빡신데? 풀자 힘들다 이제 공통접선이고 A, P, B의 값을 구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점포가 22도, 40도 그림에 비해서 문제를 풀면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이쪽에 접근하는 게 문제인데
그럼 잘못 풀었네? 짜증나. 겹치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젠장. 둘을 겹치게 그렸어야 되는군요. 칠하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다 선 그리고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이지. 그치? 자, 원 O 입장에서 우리가 각 QA B라고 하는 녀석하고 아니 각 A, P, Q는요 저편각의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 각을 A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각의 값이 A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니? 접선과 현의 이론각과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같은 이유에서 원 O' 입장에서 각 QBA는 각 PQ입니다. 얘도 저편각이고 얘도 저편각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B라고 얘기해 볼게요. 얘가 B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22도 여기가 40도라고 되어 있죠. 됐어? 그러면 삼각형 PAB에서 봤을 때 결국 A 더하기 B에 22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0은 180도의 값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2배의 A 플러스 B의 값은 62도를 뺄 거니까 118도가 되겠네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59도가 될 거고 그 녀석이 문제에서 물어보면 각 A, P, B의 값이 될 거예요. 맞지? 그래서 A, B는 59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도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자. 왜냐면 뭐 이건 이러다가 오늘 아무것도 설명을 못 듣고 집에 그냥 가겠어. 자, 유형의 73페이지 26에서 28 풀이를 필요하다는 거 적어놓고 진도 사실 못 나갑니다. 못 나갈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별 80번까지 풀어오라고 80페이지까지 풀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형서를 81부터 숙제를 드릴 거고요. 81부터 풀이를 던지면
너희들한테 87까지 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서의 81부터 87까지만 숙제를 드릴 거고 개념서에도 숙제가 나갈 텐데 개념서는 지난 숙제가 87까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88에서 91까지 이렇게 숙제를 드리는 게 끝일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뭘 할 거냐라고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삼포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결국 뭐다? 편차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 됐니? 이걸 구하는 다른 공식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량의 제곱을 평균 낸 다음에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됐지? 원래는 이렇게 구하죠. 만약에 별량이라는 아이가 있으면 x1, x2, x3 해서 모르니까 xn까지 n개의 별량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서 x는 다 모르는 새끼고요. 1, 2, 3, 4를 먹인 거는 전체 개수가 n개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됐니? 됐어? 자, 여기서 얘네들의 평균을 낼 건데 평균은 x1 당연히 x2 다 더해서 xn까지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됐나요? 맞아?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m이라고 이름을 좀 잡아놓도록 하죠. 선이 삐뚤어진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삐뚤어졌네. 그러니까 됐어? 그럼 너네는 분산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x1은 마이너스 m의 전체에 제곱할 거고 x2 마이너스 m의 전체에 제곱을 할 거고 x3 마이너스 m의 전체에 제곱을 한 다음에 이런 애들 쭉 모아서 xn 마이너스 m까지의 제곱을 해서 우린 n으로 나누면 이제 분산값이 나옵니다. 원래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분산에 써있는 저 x1, m 뭐 이렇게 써있는 새끼를 전개해 볼 겁니다. 자, 전개해봐요. 그러면 x1의
맞지? 마이너스 2x1 곱하기 m 플러스 m 제곱 나오죠. 맞니? 레오나 맞아? 아야 맞아? x2의 제곱 마이너스 2x2 m 플러스 m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xn의 제곱 마이너스 2 xnm 플러스 m 제곱을 얘는 n으로 나눠주시면 분산값이 원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생긴 거에 따라 분류를 하겠습니다. 생긴 거에 따라 분류를 해서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눌 거고요.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x1 써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자 얘네들은 다 EM, EM, EM이니까 EM을 앞으로 빼서 x1, x2, xn이라고 쓸 수 있죠? 됐니? 이 녀석을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치? 그치? 영화 보통 이제 미끄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안 말하고? 미끄러지 보면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보면 m제곱, m제곱, m제곱해서 이렇게 더하면 될 겁니다. 이걸 n으로 나눌 건데. 자, 잘 봐요. 맨 앞에 있는 건 변형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저 위에서 잘 보시면 x1, x2, x3, x부터 n까지 쭉 다 더하면 즉 이만큼을 지금 여기서 온 이만큼을 m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내가 맞니? 레오나 맞아? 이 횟수 몇 개겠어? 지금밖에 안 보이네. 이거 몇 개일까? m제곱 몇 개?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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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 몇 개인가요? n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제곱을 n개를 더했으니까 곱하기로 표현하면 m제곱 곱하기 n일 거고 맞니?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 뒤를 다시 써볼게요. n분의 x1의 제곱 x2의 제곱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눴고요. 마이너스 2의 m 곱하기 아까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m이 된다고 했죠? 됐니? 맞아? 자, m제곱 곱하기 n을 n으로 나눴으니까 이 뒤에 있는 녀석은 m제곱이 되시겠지? 맞아?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2m제곱에서 m제곱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에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m제곱을 빼주면 분산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똑같은 공식인 거지. 그냥 위에 걸 변형시킨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저 위에서 별량의 제곱을 평균을 낸 거고요. m은 우리가 원래 평균이었죠. 그래서 별량의 제곱, 평균을 제곱해서 빼면 분산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이게 원래 뭐야? 고등학교에서 가리키는 분산 공식입니다.
너네 이거 지금 배운 대표값과 3번을 보다가 똑같이 또 나와요. 또 한 번 더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였느냐라고 하면요. 개념편이 이거였나? 아까 전에 우리 태영이가 질문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87페이지만.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원래 6하고 10하고 x랑 y랑 7이랑 평균이 7이고요. 분산이 2.8이라고 했어요. 됐니? 아까 전에 이걸 막 평균하고 분산해서 공식하고 변형해서 막 보여줬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뭐라고 했어? 별량의 제곱을 평균해서 즉 36, 100, x제곱, y제곱, 7의 49를 5로 나누면 별량 제곱의 평균이죠. 됐니? 됐어? 별량의 평균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9죠. 얘가 2.8입니다. 됐지? 자, 봐. 그러면 얘하고 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185를 더한 값이 되겠죠. 됐니? 이거하고 5를 곱하면은 245고 이거하고 5를 더하면은 14개 때문에 245에다가 14를 더해서 14 245 259가 될 거예요. 됐니?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9에서 185를 뺄 거니까 74겠죠.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됐어?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아까 전처럼 풀이를 길게 가지는 겁니다. 왜? 원래 지금 이 공식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제곱, 별량의 평균의 제곱의 값을 뺀다는 공식은 중학교에서 원래 안 가르쳐요. 원래.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가르칩니다. 대치동에 맨날 가르쳐요. 목동도 아직 안 가르칩니다. 목동에서도 이거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어요. 대치동에서 가르치긴 하더라고. 네, 너네가 대치 안 살면 볼 일은 없는 공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두시긴 해야겠다. 어차피 고등부에 쓸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연이가 질문했던 건데 별량이 변할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할 거라서 우리가 별량의 형태가 x1, x2, x3, xn에서 x1 플러스 b, x2 플러스 b, x3 플러스 그래서 xn 플러스 b로 변할 때 ax1, ax2, ax3, axn이 될 때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돼서 axn 플러스 b의 형태로 변할 때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변할 건가 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됐어?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뭐 문제를 풀 때 사실 거긴 했었어요. 원래 지금 평균 형태를 보시면 얘네들의 형태가 x1부터 더해서 x2, xn을 n으로 나누면 m이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x1 플러스 b, x2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xn 플러스 b를 n으로 나누면 x1 플러스 점점 xn에 나누기 n과 b 더하기 점점점 b에 나누기 n이라서 이 개수가 n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n 나가서 그냥 b가 될 거니까 이게 n 플러스 b가 되죠. 됐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ax1, ax2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몇 배 된 애들은 자, 별량을 똑같은 수만큼 더하면 평균이 똑같은 만큼 더해진다고 했어. 그러면 별량에다가 a배를 다 때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n으로 나눈 거니까 a로 묶어서 x1, x2, xn 나누기 n을 할 거니까 이만큼이 m이니까 a, m이 되시겠죠. 됐어? 그러면 몇 배 하고 더하기까지 하면 a, m 플러스 b가 되겠죠. 됐니? 사실 근데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어.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분산들이죠. 자, 지울게요. 지금 원래 분산 x 제곱이라고 하는 건 이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맞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녀석의 분산값은 이렇게 구할 거야. x1 플러스 b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를 제곱하고 x2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xn 플러스 b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n으로 나누는데 결국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빠지니까 위에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된 거야? m 제곱이 되는 거야. 아니 m 제곱이 아니라 s 제곱. 즉 별량에다가 뭘 더한다고 해도 결국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편차값의 변화는 없으니까 분산은 안 변해요. 그러면 표준 편차도 안 변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A배를 하면 얘네가 이렇게 써야죠? 이거를 n으로 나눠야 되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잘 보시면 요 녀석의 식은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맞니? 맞아? 그러면 a 곱하기 가로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 가로 안의 제곱이면 각각 제곱해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m 빼먹었네. 맞습니까? 영어 애들이? 영원이 애들? 나이도? 이거 우리가 이제 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a제곱을 앞으로 빼시면 x1-m의 전체 제곱 x2-m의 전체 제곱 xn-m의 전체 제곱을 n으로 나눠주는 거고 이만큼이 분산 s제곱이죠. 그럼 s제곱에다 a제곱 곱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별량에다 a배를 때리면 분산은 a제곱배로 변합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리고 이 녀석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루트에 라지 a의 제곱이면 그게 뭐라고 하면 절대값 a라고 쓰거든요.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라지 절대값이어서 우리가 루트를 씌울 거니까 이건 절대값 ax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어차피 우리 아까 뭐에 더한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곱한 거에는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새끼도 똑같이 분산이 a제곱 s제곱이고요. 표준 편차는 ax의 절대값이다. 됐어? 오늘 내가 우리한테 이제 스탠포드에 대한 걸 마무리를 할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분산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의 값을 빼서 구할 수도 있다. 됐니? 그 다음에 별량에다가 어떤 수를 다 같이 더하거나 어떤 수를 다 같이 곱하거나 곱한 다음에 더하면 평균도 똑같은 방식에서 변화한다. 됐니? 그 다음에 더한 거에는 분산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곱한 거의 제곱의 만큼 분산값이 커지고요. 표준 편차는 곱한 만큼 변하시는데 곱한 값이 양수면 그냥 곱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음수면요. 음수 안 나와요.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표준 편차의 정의가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 a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했어도 우리는 표준 편차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2배만 변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배가 아니라 절대값만큼 변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형표는 81에서 87, 개념표는 88에서 91. 이거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오시는 거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영훈이 여태까지 얼굴 가지고 중에서 가장 밝아서 반갑 순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했어.